안녕하세요. 지금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엊그제 어머님으로부터 웃기지도 않는 연락을 받고 황당한 마음에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하러 왔어요. 솔직히 어디 자랑할 이야기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곱씹을수록 성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익명의 힘을 빌려 푸념 좀 해보렵니다. 남편하고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어요. 그렇다고 지인하고 남편하고 직접적으로 아는 사이는 아니고 지인의 선배의 친구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당시 연애에 대한 생각도 없었고 급한 게 없었는데 지인 눈에 제가 어디가 안쓰러워 보이기라도 한 건지 한번 만나보라고 어찌나 성화였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는 당시만 하더라도 남의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밥이나 한 끼 먹고 온다는 마음으로 나갔는데 남편은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첫 만남에서부터 어찌나 들이대던지 말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누가 저에게 저돌적으로 다가온 적이 없다 보니 그런 남편이 황당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싫지 않았어요. 사랑을 받는 게 이런 건가 싶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연애를 시작했고 1년 만에 프로포즈까지 받았습니다. 결혼 당시 양가로부터 특별히 받은 지원은 없어요. 친정 부모님께서 양가에서 5천씩이라도 해주면 어떻겠냐 하셨는데 시댁에서 돈은 있지만 여기저기 묶여있는 탓에 당장 해줄 수가 없다 나오셨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비록 이렇게 덤덤히 적고는 있지만 별의별 소리가 다 오갔던 게 사실이에요. 시부모님은 남편한테 저나 저희 친정 부모님이 무슨 돈이라도 맡겨놓은 것 마냥 이야기를 했다며 불쾌하다 하셨고 저희 친정 부모님은 친정 부모님대로 돈 5천도 안 해줄 거면서 왜 예단 타령이고 이바지 음식 이야기를 하냐며 기분 나빠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팔이 안으로 굽는 것도 있었겠지만 솔직히 저희 시부모님이 도가 지나치다 생각했어요. 시댁에서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방구도 없었으니 저희 친정 부모님 입장에선 기다리다 못해 한마디 한 것뿐이셨는데 그걸 그렇게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실 거라곤 상상도 못했거든요. 아무튼 결국 시댁에서 당장은 이런 한 푼 못 해준다시면서도 그 와중에 친정에선 돈 언제 해주냐고 저를 닥달하셨기에 저도 홧김에 친정 부모님께도 해주지 마시라 했습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남편과 둘이 알아서 시작해보겠다고요. 그리고 시작부터 삐그덕된 저와 시부모님의 관계는 결혼 후에도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심해졌지요. 왜냐하면 시부모님께서 매일 아침 저한테 문안 인사를 받아야겠다고 하셨거든요. 저는 남편더러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당연히 당신 선에서 그런 건 못한다고 끊어줬어야지 그 말을 지금 나한테 전하면 어떡하냐 하고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하는 말이 1시간씩 통화하자는 것도 아니고 5분 10분이면 될 일인데 그걸 해보지도 않고 싫다 하는 제가 이상하다대요. 그래서 남편더러 그럼 당신도 우리 부모님한테 매일같이 전화드리라 했어요. 당신 말대로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으면 당신이 먼저 해보라고 했죠. 그랬더니 며느리하고 사위하고는 다르지 않냐면서 헛소리를 해대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게다가 저는 당시 사는 곳은 서울의 끝이었고 직장은 분당에 있다 보니 8시 반까지 출근을 하기 위해선 6시 반에는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쁜 아침 시간에 시부모님한테 문안 인사라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그런데 시부모님의 요구는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시댁과 저희 신혼집은 차로 1시간 정도의 거리였는데 시부모님은 차가 없으시다 보니 솔직히 저희가 뵈러 가지 않으면 만나기 불편했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말 중 하루는 무조건 시댁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어야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시부모님, 특히나 어머님께선 다른 여자들은 며느리 들이고 나면 며느리랑 백화점도 가고 어디 카페도 가고 며느리가 차려주는 밥상도 받고 그런다는데 저희는 신혼집을 멀리도 잡아가지고 당신은 그런 것도 못 해본다며 그러니까 주말 중 하루는 무조건 시부모님하고 보내야 된다셨습니다. 하지만 결혼 전부터 서로 부딪혀야만 했던 상황도 있었고 그 감정이 다 풀어진 것도 아니었는데 뭘 그렇게 저랑 하고 싶다 하시며 오라고 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그렇게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일하고 나면 주말엔 나도 쉬어야지. 시부모님 기분 맞춰드리자고 그렇게 지낼 수는 없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자기도 제 말이 뭔지는 잘 알아들었지만 솔직히 마음이 좋진 않다대요. 그래서 그러면 당신 혼자 주말마다 내려가라. 그거 가지곤 뭐라 안 하겠다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계속해서
어머님이 며느리랑 이것저것 하고 싶으시다는데 자기 혼자 내려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며 저더러 좀만 이해를 해달라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그럼 시댁엔 나 혼자 내려가 있을 테니 당신은 그 시간에 우리 친정에 가 있으라 했어요. 우리 친정아버지도 아들만 있으면 같이 낚시도 다니고 등산도 다니고 그렇게 지내고 싶어 하셨다고. 그러니까 내가 당신 집에 가서 며느리 노릇하는 동안 당신도 우리 집 가서 사위 노릇 좀 하라고요. 그랬더니 남편도 더는 고집을 부리지 못하대요. 하지만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남편과 제 선에서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언제나 이런 다툼의 끝엔 어머님이 계셨고 그럴 때마다 어머님은 제가 기가 너무 세네 어쩌네 하시면서 어떻게든 제 잘못이란 식으로 몰고 가셨죠. 그리고 명절이나 시부모님 생신과 같은 때 제가 내려가면 마치 그간 부려먹지 못한 걸 지금 다 부려먹어야겠다고 작정이라도 하신 양반 마냥 저를 힘들게 하셨어요. 평소엔 쓰지도 않는 그릇들까지 찬장에서 다 끄집어내어 설거지를 시키시는 일은 기본이었고 수건이니 속옷이니 하는 것도 죄다 삶으라고 성하셨다니까요. 그러면 남편이 자기가 좀 도와주겠다고 들긴 했지만 그럴 때는 아버님이 귀신같이 남편을 채가시기 일쑤셨지요. 그러니 시댁만 다녀오면 말 그대로 몸살이 나서 끙끙 앓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결혼한 지 3년차 되던 해 제가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입덧도 심했고 배도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이 더 크게 불러왔기에 회사도 관둘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 사실을 다 아시면서도 수화기 너머로 어머님께서 저랑 김치를 담그려고 재료를 다 사놨으니 새벽에 내려와라 하시는데 정말 마음 같아선 핸드폰이고 뭐고 집어 던져버렸으면 속이 후련하겠더라니까요. 하지만 며느리 팔자가 이런 거라고 해야 하나 결국 피할 방법이 없어 시댁에 향했습니다. 남편도 이때는 제 눈치를 살살 살피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전화로는 시부모님하고 저희 먹을 것만 하자셔놓고 막상 딱 도착하니까 배추만 좋기 100포기는 되겠더라고요. 그리고는 저한테 고무장갑하고 앞치마 주시면서 빨리 채비하라시는데 눈물이 핑 돌았죠.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당신이 하라니까 남편도 알겠다며 저더러 방에 가서 쉬라고 하대요. 그런데 그 순간 아버님이 귀신같이 나타나셔서는 평소처럼 남편을 채가려고 하시는데 진짜 우라가 치미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냐고 소리를 질렀네요. 이러다 유산이라도 되면 어머님 아버님이 책임지실 거냐고요. 그랬더니 어머님 말씀이 당신은 옛날에 만삭일 때도 김장 다 했고 남편 태어나고 나서는 등에 업고도 하셨다나요. 그래서 어머님이 그렇게 사셨다고 저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 아니라고 받아쳤습니다. 어머님은 참으셨는지 몰라도 저는 이런 부당한 대우받고는 못 산다면서요. 그리고는 제 핸드백하고 차키를 챙겨서는 뒤도 안 돌아보고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남편한테는 김장 실컷 담고 알아서 올라오라 했죠. 그리고 그날 사건을 계기로 저랑 시부모님 사이는 정말 완전히 틀어져 버렸어요. 시부모님이 사과를 하실 리가 만무했지만 저는 미안하다 소리를 듣지 않고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게다가 남편의 뜨뜻미지근한 태도도 제 화가 더 오르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시부모님이 설마 자기 손주 임신한 너를 미워서 그랬겠냐며 그냥 생각이 좀 짧으셨던 건데 그걸 제가 이해해야지 어쩌겠냐 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정말 10번을 잘해주시다 한 번을 서운하게 하신 것도 아니고 매사 그런 식이시던 분이 임신까지 한 상황에서도 달라진 게 없었으니 제가 화가 난 거였는데 설명을 해줘도 말귀도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남편한테도 더는 뭐 의지하고 싶은 생각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저 출산했을 때 그리고 애 100일 지나고 얼마 안 있다 시부모님이 저희 집에 오셨던 걸 제외하면 말 한 번 제대로 섞은 적이 없네요. 남편이 시부모님이 애 보고 싶어 하신다 하면 당신이 데리고 다녀오라 했고 아니면 오시라고 한 뒤 저는 자리를 피해 있는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오셨어요. 안녕히 가세요. 뭐 그 정도가 다였죠. 그런데 2년 전 늦가을 남편이 1년 동안 해외에 나가게 되었어요. 몇 년 전부터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서 해외 지사를 세운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곳에 어떤 직원이 나가게 될지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던 걸로 아는데 갑자기 그 직원이 개인적인 사유로 회사를 관두게 되면서 얼떨결에 남편에게 그 일이 넘어온 거죠. 그리고 상황 자체가 남편이 싫다 좋다 할 게 아니었어요. 저로서는 졸지에 독박 육아를 하게 된 상황이 답답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회사에 쫓아가서 따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편과 떨어져 지내게 되었네요.
그런데 솔직히 남편이 집을 비운 동안 전 제가 괜찮을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든 자리는 표가 안 나도 난 자리는 안다더니 남편이 없으니 딱 그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이랑 하루 종일 부대끼며 있는 낮에는 그나마 덜했지만 밤에는 어찌나 싱숭생숭하고 괜히 겁도 나고 그래서 친정에 자주 왕래했어요. 제 차가 있으니 운전해서 가기도 했고 어떤 날은 기차 여행한다 생각하고 기차 타고 다녀오기도 하고 혹은 친정 부모님이 와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제 입장에선 친정 부모님만 계셔주셔도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어요. 친정아버지가 애 챙겨주시고 친정어머니가 제 밥도 차려주시고 그렇다 보니 저도 제 나름대로의 시간이 나서 그때 친구들도 한 번씩 만날 수 있었고 편하게 있을 수 있었죠. 그런데 1년 만에 한국에 들어온 남편이 대뜸 저더러 장인 장모님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동안 시부모님하고는 몇 번이나 만났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소리냐? 명절 때 뵙고 어머님 생신 때도 뵙지 않았냐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장인 장모님은 10번, 20번도 넘게 보는 동안 시부모님은 겨우 3번 만났냐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대요. 황당해서 남편더러 제가 당신이 있을 때도 안 가던 시댁을 당신도 없는데 내가 왜 가야 하냐 했습니다. 내 입장에서 시댁하고 친정하고 같겠냐고. 가뜩이나 나를 부려먹지 못해 혈안이 되어 계신 분들이 시부모님이신데 미쳤다고 내가 제 발로 거길 찾아가고 싶겠냐고요. 그리고 비록 내 마음이 그랬어도 어쨌든 당신도 없으니 헛헛하실까 싶어 며느리로서 명절엔 찾아뵙고 생신 때 밥도 사드렸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냐니까. 남편이 시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손자가 너무 보고 싶은데 며느리가 전화 한 번을 주기를 하나 그렇다고 한 번 오라 소리를 하기를 하나 하며 하소연을 하시더랍니다. 어이가 없어서 그렇게 보고 싶으셨으면 차라리 먼저 연락을 하시지. 억지도 이런 억지가 어딨냐고 제가 받아쳤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육아하는 며느리 스트레스 받을까봐 배려해 주신 건데 고맙고 죄송하단 말은 못하고 어떻게든 흠만 잡으려 드냐대요. 그리고는 자기가 지난 1년 동안 제가 시부모님한테 어떻게 하는지 말은 안 했지만 다 지켜보고 있었다면서 이혼하자 그러더라고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이런 건가 싶대요. 처음엔 저도 이혼 못한다고 버텼어요. 1년이나 애한테 아빠 노릇도 못 해놓고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고 정신 차리라고 했죠. 하지만 남편은 완강했습니다. 자기가 부모가 되어보니까 자기 부모님 마음을 알겠대요. 그러면서 시부모님한테 제가 너무 못하는데 그거 자기는 더는 못 봐준다나요? 그리고 저도 며칠의 설정 끝에 남편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잃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당신이 바라는 대로 이혼하자 했죠. 그래서 협의 이혼했어요. 남편이 양육권을 욕심내지 않는 게 의아했지만 같이 구한 아파트도 조건 없이 저에게 주겠다 하니 저도 더는 따져묻지 않았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저희 남편에게 여자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해외 생활하는 동안 만난 건지 어떻게 된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어쩌다 남편 프로필 사진을 봤는데 20살 간 넘어 보이는 아가씨가 남편 옆에 딱 붙어 있었죠. 한심하고 수치스럽고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는 게 친구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며 저더러 법적으로 따져보라 했지만 남편하고 솔직히 더는 진흙탕 싸움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 새끼까지 버리고 어디 한번 얼마나 잘 사나 두고 보자 그 생각뿐이었네요. 그런데 엊그제 어머님한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시부모님 번호는 진작에 차단했지만 아예 모르는 번호로 걸려왔기에 피하질 못했죠. 어머님께선 제가 전화 받은 걸 알아차리시곤 다짜고짜 일을 어쩌냐며 하소연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듣자 하니 남편 옆에 있던 그 여자가 시어머니 패물이며 뭐며 다 들고 도망을 갔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잡아야 하냐? 너희 친정아버지한테 말해보면 안 되냐 하시는데 저희 친정아버지가 조금 높은 직위의 경찰이시거든요. 하지만 뭐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설령 어머님이랑 제 사이가 좋아도 그런 식으로 저희 아버지한테 부탁할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어머님더러 경찰서 가서 신고를 하시던지 알아서 하셔야지 그런 걸로 왜 저한테 연락을 하시냐 하지 마시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괜한 궁금증에 남편을 소개해 주었던 지인에게 연락해 괜히 한번 남편의 안부를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입이 어지간히 근질거렸던 건지 아주 속사포처럼 남편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듣게 된 충격적인 이야기가 그 여자가 임신을 했다며 남편에게 이런저런 핑계로 뜯어간 돈이 몇 천은 되는 모양이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까지 손을 얼마나 빌렸는지 최근엔 다들 남편 연락을 피한다면서 말이죠. 그리고는 그 지인이 저더러 저랑 살 때도 그랬냐고 묻는데 제가 어이가 없어서 그냥 미친 듯이 웃어버렸네요. 자려고 누웠는데 다급한 어머님 목소리도 생각이 나고 시부모님한테 말 못하고 끙끙 앓고 있을 남편도 떠오르고 그런데 얼마나 오만 정이 떨어졌으면 그런 생각이 나도 웃음만 배시시 나오지 하나 불쌍하단 생각이 안 들대요. 마음 같아선 다들 좀 더 고생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설마 이제 와서 저한테 들러붙을 생각은 안 하겠죠. 아무리 찾아와서 앓는 소리 죽는 소리 해댄다고 흔들릴 저도 아니지만 그래도 귀찮게 할까봐 그게 좀 걱정이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생활에 회의감을 느끼고 혼자가 되기로 결심한 30대 여성입니다. 아이까지 있다 보니 이혼을 결심하기까지가 쉽지 않았습니다만 더는 이렇게는 못 살겠네요. 남편은 저더러 측은지심도 없냐면서 저를 마치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라 말하지만 측은지심이고 뭐고 내 자식이 우선 아니겠어요? 저는 오히려 남편한테 되묻고 싶어요. 애랑 시조카 중 누가 우선인지 분간도 못하느냐고요. 남편하고는 사회생활을 하다 알게 된 사이로 처음엔 그저 친한 오빠 동생처럼 지냈습니다. 비록 서로 분야는 달랐지만 회사 생활 하다 보면 받는 스트레스는 거기서 거기다 보니 서로 신세한탄도 하고 의지도 하며 지냈죠. 사는 곳도 멀지 않아서 이따금씩 만나 맥주 한잔 하는 정도의 편한 사이로 말해요. 그런데 그렇게 지낸 지 몇 년이 흘러 제 나이 30, 남편 나이 32이 되었을 때 남편이 뜬금없이 결혼 전제로 한번 만나보자더라고요. 처음엔 생각지도 못한 남편의 말에 당황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론 날 뭘로 보고 저런 소리를 하나 싶어서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어요. 그래서 장난치지 말라니까 진심이라며 한번 생각해 보라나요? 그리고 저는 일주일 동안 고민한 끝에 그러자 했습니다. 솔직히 결혼 전제라고 해도 아니다 싶으면 헤어지면 되는 거지 얼마나 큰일 나는 것도 아니다 싶었거든요. 게다가 곰곰이 되짚어보니 그래도 사람이 성실하고 한결같다는 점 그리고 저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한테 잘하는 점이 마음에 들기도 했고요. 한편 알고 지낸 세월이 있다 보니 갑자기 사귀기로 했다고 해서 뭐가 크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서운했냐 하면 그것도 아니었죠. 오히려 다른 연인들하고 비교했을 때 알아가는 과정에 있어 서로 부딪히거나 오해 살 행동을 한다거나 그런 일이 없어서 편했거든요. 그런데 사귄 지 1년쯤 되던 해, 그러니까 제 스스로 남편에 대해선 모르는 게 없다 싶어지던 그 무렵, 남편 입에서 상상하지도 못한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남편에게 누나, 그러니까 신우가 있었더라고요. 처음 알게 된 순간부터 그날까지 한 번도 신우에 대해서는 얘기한 적이 없었어요. 이따금씩 부모님하고 어디 간다, 밥 먹는다 뭐 이런 이야기는 했었어도 말이죠. 심지어 저는 아래로 남동생이 있다 보니 제 동생에 대해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는데 그러면 보통 듣는 사람도 자기 형제자매 이야기를 한 번쯤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막연히 남편이 외동일 거라고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확신을 했던지라 남편에게 따로 물어볼 생각조차 못했던 거죠. 그런데 뜬금없이 남편에게 누나가 있다니까 제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남편더러 왜 말을 안 했냐 했습니다. 사이가 아무리 안 좋아도 그렇지 어떻게 지나가는 말로도 한 번 안 할 수가 있냐. 그러자 남편이 말하길 죽었다는 거예요. 신우 나이 22살에 안 좋은 선택을 했다고요. 하지만 남편이 꺼낸 충격적인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신우는 20살의 남자를 만나 바로 아이를 낳았는데 이후 그 남자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고 졸지에 신우 혼자 그 아이를 키우게 되었다나요.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시부모님 두 분 다 그런 신우를 없는 자식이다 생각하고 등지고 사셨다는 거였죠.
하지만 신우가 하루아침에 세상을 그렇게 떠났고 그러니 외손주인 아이를 어디다 보낼 수도 없어서 결국 시부모님이 데려와 키우기 시작하셨다대요. 그래서 제가 그럼 그 아이가 지금은 어디 있냐 하니까 시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답니다. 그동안 부모님과 어디 간다 뭐 한다 할 때마다 실은 그 시조카도 있었다면서요. 솔직히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제 심정은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뭔가 현실감이 없었달까요? 하지만 당장에 제가 나서서 이러쿵저러쿵 할 일이 아니었기에 그저 남편의 가슴 아픈 가족사 정도로 받아들였고 이후로는 저도 자주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그 조카를 챙겨주게 되었어요. 데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는 남편에게 하다못해 케이크라도 하나 들려보내게 되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은데 아예 몰랐으면 모를까 듣고 나니까 가만히 있기도 뭐했거든요. 그리고 또 다음 데이트 때 만나면 조카가 너무 좋아하더라 시부모님이 제 마음씨에 감동하신 눈치더라 해대니 나름대로 뭐랄까 인정을 받는 기분이었죠. 그래서 조금씩 더 신경을 쓰게 되고 차라리 남편이 이런 거 안 해도 된다고 말이라도 해줬더라면 저도 적당한 선에서 접었을지도 모르는데 말해요. 그리고 그렇게 사귄 지 어느덧 2년이 넘어가던 무렵 남편이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부터 결혼 전제로 한 만남이었으니 이상할 것도 없었죠.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레 시조카는 계속 시부모님이 키우시는 게 맞냐고 물었어요. 사실 남편에게 시조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장 친한 두 친구에게 이 사실을 알렸는데 두 친구 다 저더러 그러다 제가 떠맡아 키우게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설마 그런 일이 생기겠냐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불안함이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아닌 게 아니라 남편이 이따금씩 입버릇처럼 시조카가 곧 사춘기라 그런지 시부모님보단 자기를 더 따르는 것 같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저는 그저 잘해줘 하고 말긴 했지만 막상 남편하고 제가 결혼하고 나면 그때는 시조카를 어디까지 받아줘야 하나 싶기도 하고 시부모님 입장에서도 시조카 일이라면 저희한테 의지하려고 하시진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들고 나름대로 고민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남편이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좀 껄끄러운 주제긴 해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다 싶었네요. 그리고 제 질문에 대해 남편은 정말 단호하게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 잘랐습니다. 처음부터 시부모님이 책임지겠다 하셨고 자기는 그저 시부모님의 아들이자 시조카의 삼촌으로서 신경을 써주는 것뿐이라며 저한테까지 그런 걸 기대하지도 않고 그런 부담을 주지도 않을 거라대요. 여담이지만 남편의 태도가 어찌나 단호하던지 안심이 되면서도 동시에 저렇게 칼 같은 구석이 있었나 싶더라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남편의 말만 믿고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저와 같은 걱정을 하시는 눈치시긴 했지만 남편이 아니라고 하니 더는 뭐라 추궁하지 않으셨고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식을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이었습니다. 하루는 어머님이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오셨는데 시조카랑 함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로 오셨냐니까 날씨도 좋고 주말인데 저희더러 시조카 데리고 어디 놀러 좀 다녀오라는 거예요. 당황스러웠지만 곧바로 죄송하다. 저희 부부끼리 선약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그날 오후에 지인 부부랑 식사를 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시조카더러 어디 가고 싶은 데라도 있는 거냐며 물었고 그러자 시조카가 자기 친구들은 다 가봤는데 자기만 못 가봤다며 집에서 좋기 2시간은 걸릴 곳에 있는 키즈카페를 얘기하대요. 무슨 초등학생이 키즈카페를 찾아다니나 싶었지만 어쨌든 미안한데 거긴 너무 멀어서 오늘 못 간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애가 저를 째려보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제가 외숙모한테 가자고 한 거 아니잖아요 하는데 어이가 없었죠. 그리고 애가 그러면 어머님이라도 나서서 뭐라고 한마디 하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어머님은 못 들은 척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을 쳐다보고는 안 된다고 했더니 남편이 애가 얼마나 가고 싶으면 어머님까지 대동하고 와서는 저러겠냐며 그러지 말고 오늘 약속 장소에는 저 혼자 다녀오면 안 되겠냐대요. 그리고 그런 남편의 말에 저도 너무 화가 나서 그러라고 그러곤 차키를 챙겼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차는 자기가 써야 된다면서 저더러 지하철 타고 가라는데 화가 얼마나 나던지 그래서 제가 내 차거든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어머님이 저더러 너는 심보가 왜 그러냐? 애를 상대로 유치하게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화가 났어요. 짜증도 났고요. 애가 예의가 있는 것 같지도 않지. 그렇다고 어머님이나 남편이 저한테 미안해하는 것 같지도 않지. 그 누구도 제 기분은 아랑곳하지 않는데 왜 제가 무조건 받아줘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이런 일은 이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초등학생 시조카 생일을 축하해줘야 한다고 저희가 시댁에 내려가야 하는 것도 황당했는데 가서는 저랑 상의도 없이 애 손에 떡하니 30만 원을 쥐어주더라고요. 그리고 애는 고맙다는 말 대신 외숙모는 저 아무것도 안 주냐고 묻대요. 그래서 응 삼촌이랑 나는 한 세트야 했더니 아 어이없어 그러고는 짜증을 내는데 마음 같아선 정말 한 대 딱 때렸으면 좋겠더라니까요. 한편 그러다 제가 임신을 했고 시조카도 어느덧 중학교에 들어갔어요. 제가 임신을 하니 시조카를 향한 남편의 관심도 어느 정도는 사그라드는 듯 했고요. 그런데 그때부터 시조카가 저희 남편한테 집착을 한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자기가 삼촌한테 상의할 게 있다며 문자고 전화고 어지간히 해댔거든요. 그리고 남편은 지금 한창 부모가 그리울 땐데 부모가 없으니 자기한테 그러는 것 같다며 모진 소리를 못하겠다 했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와이프는 배가 불러오는 와중에도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겠다고 회사에 나가고 그래서 쉬는 날이라곤 주말밖에 없었는데 그런 와이프는 나 몰라라 하고는 시조카 밥이라도 한 끼 사주고 와야 마음이 편하겠다며 주말이면 시댁에 다녀오기 일쑤였어요. 오죽하면 보다 못한 저희 친정부모님이 저희 남편더러 지금 누굴 먼저 챙겨야 되는지 판단이 안 서느냐고 화를 내실 정도였다니까요. 하지만 욕을 먹어도 그때뿐이었지요. 시조카가 시부모님과는 이야기하기 싫다며 방문을 걸어 잠그면 시부모님은 또 안절부절 못하고 저희 남편을 불러대셨고 그러면 남편은 그걸 모른 척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래도 시간은 흘러 저는 딸아이를 낳았고 이때부터는 정말 시조카가 악마로 보일 정도였습니다. 시부모님을 어떻게 구워 삶은 건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가며 어떻게든 저희 부부를 한 달에 2번은 시댁에 내려오게끔 만들었고 시부모님과 남편의 관심이 저희 애에게 향하기라도 하면 어찌나 저희 애를 노려보던지 해코지라도 할까 싶어 저는 한순간도 저희 애한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매번 자기가 이게 먹고 싶네 저게 먹고 싶네 해서 애를 데려가기도 참으로 난감한 식당만 골라대질 않나. 차에 탈 때도 보란듯이 지가 앞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는 저희 남편하고 둘이서만 조잘조잘. 저는 뒷자리에서 빽빽 울어대는 애만 끌어안고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은 기분이었거든요. 남편은 시조카가 그러는 게 사람 정이 그리워서 그러는 거라지만 그것도 정도가 있어야지. 왜 그 정을 내 남편한테서만 찾는 건지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올해 초 제가 남편한테 시조카랑 거리를 두라 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시조카한테 끌려다닐 수도 없고 나는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온전히 우리 애에게 향하기를 바란다고. 요즘 나는 나 혼자 애 낳고 나 혼자 애 키우는 기분이라고 정말 매달리듯 하소연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의 반응이 어떻게 한순간에 나 몰라라 하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주는 것도 얼마 안 남았다고 더 머리 커지고 친구들 생기고 하면 이렇게 손 깔 일 없다며 저더러 좀만 참으라대요. 하지만 남편이 하는 말이 제 귀에는 애 낳고 3살까지가 제일 힘든 시기라는데 그때까지 저 혼자 애 키우라는 소리로밖엔 안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시조카 아빠 할 건지 우리 애 아빠 할 건지 선택하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한숨을 쉬었다가 소리를 질렀다가 말 그대로 미친 사람처럼 포효를 하더군요. 그리고는 제 앞에서 마치 시위하듯 어머님한테 전화를 걸어서는 자기는 이제 죽을 때까지 시조카랑 못 보고 산다며 그런 줄 아시라고 아주 쌩난리를 치는데 기도 안 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남편더러 지금 뭐하는 짓이냐니까 네가 시키는 대로 애 아빠로 산다는데 뭐가 또 불만이냐면서 어머님하고도 연을 끊어야 직성이 풀리겠냐더니 아주 당장이라도 저를 어떻게 할 듯이 눈을 부라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남편의 눈빛을 보고 있자니 내가 이렇게까지 이 인간하고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딱 들었죠. 그래서 그렇게 괴로우면 그냥 가서 시조카나 품고 살라 했어요. 죽은 이 누나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어지간히 애틋한가 보다고. 그런데 나도 내 새끼가 귀해서 치이고 사는 꼴은 못 보겠다고요. 그리고는 막말로 내가 애랑 시조카랑 우선순위도 분간 못하는 껍데기랑 살아서 뭐하겠냐. 너는 가서 시조카나 어르고 살아라.
화가 나니까 앞뒤 재보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속에 맺힌 말이 다 튀어나가대요. 그리고 결국 그날 싸움을 이유로 남편이 집을 나갔고 저는 남동생을 불러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랑 제 집만 챙겨서 도망치듯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황당한 건 그러고 이틀 뒤 어이없게도 남편이 시부모님을 대동하고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저희 친정부모님이 어디 경우가 없어도 정도가 있지 어떻게 연락도 없이 사돈집에 불쑥 찾아오느냐고 인터폰 너머로 큰 소리를 치셨죠. 그리고 저는 흥분하신 친정부모님을 대신하여 남동생을 대동하고 남편과 시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 집 앞 카페로 자리를 옮겼고요. 시부모님이 저더러 앞으로 어쩔 생각이냐시길래 이혼하겠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더러 너도 애엄마면서 어떻게 그렇게 모지냐 하시대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식만 보이는 사람이라고 시조카까지 챙길 여유도 없고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분명히 결혼할 때 내가 신경 쓸 일도 없을 거고 그럴 만한 상황을 만들지도 않을 거다 해놓고 이제 와서 저더러 이러는 거 사기라고 했죠. 그랬더니 어머님이 사람 일이라는 게 다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게 아니라면서 저 하나만 마음 좀 넓게 쓰면 다 잘 지낼 수 있는데 제가 일을 만드는 거랍니다. 그리고는 이혼하고 싶으면 하라고 대신 당신 핏줄은 두고 가라길래 제가 웃었어요. 엄마인 제가 두 눈 치켜뜨고 있어도 시조카만 어르고 달래는 집구석인데 제가 미쳤다고 제 자식을 주겠냐고 제정신이시냐고 따지면서 말이죠. 그랬더니 남편이 저더러 말 조심하라길래 너나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너나 니네 부모가 이렇게 찾아온 거부터가 이미 선을 넘은 거라고 그러니까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고 했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결국 제가 양육권 가져왔습니다. 남편한테 한 달에 양육비 70만 원씩 받기로 되었고 남편이 애 보러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걸로 얘기가 되었죠. 어차피 보고 살 거면 뭐하러 이혼했냐 하는 사람도 있는데 오히려 속이 편해요. 어차피 일주일에 한 번이니 남편도 그날만큼은 시족하고 나발이고 얘기 안 하고 조금이라도 애랑 더 같이 있으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리고 시부모님한테는 이혼한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애 보여드린 적 없어요. 전에 말도 없이 남편 오는데 따라오셨길래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다 하고 돌려보낸 적은 있고요. 솔직히 앞으로도 몇 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보여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남편이 사진 찍어가고 그걸 보여드리고 그러는 것까지야 제가 못 막지만 직접 대면시켜드릴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막말로 어머님 아버님이 시조카 가정교육만 똑바로 시키셨어도 남편이랑 저랑 시조카 때문에 갈등을 겪을 때 제대로 중재만 해주셨어도 저희 애가 아빠 없이 자라는 일은 없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남편에 대한 원망도 있지만 시부모님이 죽을 만큼 밉습니다. 속 편한 사람들이야 부모도 없는 애한테 제가 너무 각박하다 하겠지요.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말했듯이 제 자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남편이 저희 가정을 제대로 챙기고 남는 시간에 시조카를 챙겼다면 저도 얼마든지 남편을 믿고 따랐을 거예요. 하지만 남편이 먼저 가정을 등한시했으니 뿌린 대로 거두는 법 아니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저와 제 자식의 행복만 바라보며 살 겁니다. 그게 제가 사는 이유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20년 된 40대 여성입니다. 지금도 제가 어쩌다 이런 일을 겪게 된 건가 싶은데 이날 이때까지 제가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이룬 것은 아니어도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시부모님을 비롯한 시댁 식구들과 겪어야 했던 갈등은 제가 제대로 살아온 게 맞나 싶은 의문을 갖게 하네요. 정말이지 생각하면 할수록 어이가 없다니까요? 남편하고는 처음 대학교에서 알게 된 사이예요. 다만 같은 전공은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 같은 교양 과목을 듣게 되면서 서로 안면을 트게 되었죠. 참고로 당시 저는 2학년이었고 남편은 막 복학한 저보다 4살 많은 선배였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남자로 보이고 안 보이고를 떠나 그냥 너무 불편했는데
남편은 아니었답니다. 자기 말로는 뭐 저한테서 빛이 나더라며 첫눈에 반했었다나요? 하지만 남편이 아무리 듣기 좋은 말을 해줘도 별로 개의치 않았어요.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누구랑 연애를 하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사귀자고 할 때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가며 번번이 거절했는데 글쎄 남편이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1년 이상 지속되니까 나중에는 어이없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얼마나 내가 좋으면 저 오빠가 저러나 싶더라니까요. 그래서 결국 알겠다고 했어요. 이제 와서 말이지만 솔직히 당시 제 속마음은 그래 사귀자는 거지 결혼하자는 것도 아닌데 사귀어보고 아니다 싶으면 차버리지 뭐 그런 생각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 예상과는 달리 저희 두 사람의 연애는 8년이나 이어졌고 결국엔 부부의 연까지 맺게 되었네요. 이제 와서 말이지만 결혼까지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사실 결혼 이야기가 막 나오기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당장 저희 친정 부모님부터가 더는 시간 끌지 말라며 이러다 결혼 안 하게 되면 저도 그렇고 남편에게도 좋을 거 없다시며 성하셨거든요. 그리고 남편은 진작부터 결혼 이야기를 꺼내던 사람이었으니 저희 친정 부모님의 이런 말씀을 너무나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시기에 아버님이 하시던 사업이 부도가 나버린 거죠. 사실 아버님 사업이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는 건 남편을 통해 들은 바도 있고 해서 저도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는데 그래도 그렇게 빨리 무너져 버릴 줄은 몰랐거든요. 정말이지 이걸 어떻게 친정에 말해야 하나. 말 그대로 미치겠대요. 솔직히 헤어져야겠다는 생각은 안 했기에 어떻게 친정 부모님을 설득해야 하나 그 걱정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안 좋은 일은 연달아 온다더니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버님 사업이 어려워지자 빚쟁이들이 집에 찾아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결국 어머님께서 그 사람들을 감당해내지 못하고 알아눕게 되시면서 시댁이 말 그대로 집안이 쑥대밭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이 상황을 알게 되신 저희 친정 부모님께선 이런 마당의 결혼은 무슨 결혼이냐고 하루빨리 헤어지라 하시대요. 지금이야 친정 부모님은 오로지 제 안위만을 걱정하여 하셨던 말씀이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당시에는 그런 친정 부모님이 어찌나 매정하게 보이고 야속했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남편한테는 또 얼마나 미안하던지요.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 놓인 남편에게 제가 큰 상처를 주는 것 같았거든요. 아무튼 결국 그런 친정 부모님을 설득한답시고 제가 단식투쟁을 했어요. 정말 한심하죠.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죄송한 마음뿐이에요. 그리고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친정 부모님께서 저희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결혼식을 올리던 즈음에는 시댁의 가세는 기울 대로 기운 상황이었고 그렇다 보니 결혼 비용의 80% 이상을 제가 부담해야 했어요. 저희 친정이라고 돈을 쌓아놓고 사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상황이 상황인 만큼 친정 부모님이 애를 많이 써주신 거죠. 서울 구석에 있는 아파트긴 했어도 저희들 시작하기엔 부족하지 않을 아파트도 하나 마련해 주셨고요. 그런데 결혼식까지 다 올리고 나서야 시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관이었습니다. 저희만 잘해놓고 살면 그만이냐며 친정에서 그 정도로 해줄 여유가 있으면 저라도 나서서 시부모님이 어렵게 생활하고 계시니 그쪽도 좀 마음을 써주시면 안 되겠냐 하고 한번 물어보지 그랬냐셨거든요. 어이가 없었죠. 차라리 이런 이야기를 결혼 전에 들었더라면 결혼 자체를 다시 생각해봤을지도 모를 만큼 충격도 컸어요. 결혼 전에 제가 몇 번 배웠던 시부모님은 이런 분들이 아니셨는데 돈이 뭐길래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나 싶기도 했고 정말이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니까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되냐? 왜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시냐며 시부모님한테 큰 소리로 따지고 들대요. 사실 저희 남편이 워낙 순한 사람인지라 어려서부터 시부모님한테 제대로 한번 대들어본 적도 없댔는데 그런 모습을 보니 그 와중에 믿고 살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이후로도 이따금씩 시부모님과의 부딪히는 일이 있긴 했지만 그거야 어느 집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생각하고 넘겼어요. 웬만하면 가슴에 쌓아두지 않고 살려고 했고 아니다 싶은 건 확실히 짚고 넘어가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턴 시부모님도 더는 억지 쓰는 일이 없으셨고 저도 어느 정도는 제 입장을 내세울 수 있는 그 정도의 사이가 되대요. 그러다 저희가 결혼한 지 6년 차가 되던 무렵이었습니다. 제가 육아 때문에 쉬다가 복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기도 했고요.
좀처럼 동네 분들하고 어울리는 일이 없으셨던 어머님이셨는데 하루는 당신도 꽃 구경이 가고 싶으시다며 동네 분들과 나들이를 다녀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잘 생각하셨다고 다녀오시라 했지요. 그런데 며칠 뒤 평소처럼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크게 넘어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놀라서 한달음에 병원으로 쫓아가니 끙끙 앓고 계신 어머님이 누워 계시대요. 어쩌다 넘어지셨냐니까 다른 사람들 걸음이 어찌나 빠르던지 그거 쫓아가다가 넘어지셨다는데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의사가 하는 말이 원래도 관절이 안 좋으셨던 것 같다면서 이참에 수술을 받으시는 게 좋겠다더군요. 어머님도 수술만 받으면 날아다닐듯 걸어다닐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신 건지 받고 싶어 하시는 눈치셨고요. 그래서 제가 신우들에게 상의차 연락을 했는데 신우 둘 다 하는 말이 보험도 없는 양반 무슨 돈으로 수술을 시키냐입니다. 그러면서 노인네가 무슨 나들이는 나들이냐고 그걸 가라고 부추긴 제가 문제라는 식으로 몰아가는데 어이가 없었죠. 자기들은 어머님 모시고 어디 한번 가지도 않았으면서 제가 다 화가 나더라니까요. 그래서 돈 문제면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사실 제가 저희 친정부모님 보험 들면서 시부모님 것도 들어놓고 있었거든요. 보험비야 그거 얼마 되지도 않았고 말한다고 신우들이 줄 것 같지도 않아서 그냥 제가 내고 있었고요. 한편 관절 수술을 받으신 이후로 어머님은 계단을 오르내리기를 무척 꺼려 하셨어요. 사시는 곳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라다 보니 외출을 하시려면 계단은 피할 수가 없었는데 말이죠. 병원에서도 재활을 위해서라도 계단으로 다니시는 게 좋다고 했지만 적응되기까지는 어쨌든 시간이 필요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런 어머님도 어머님이지만 남편이 그런 어머님이 안쓰러워 안절부절 못하는 걸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건 바로 시부모님을 아파트로 이사를 시켜드리는 일이었죠. 사실 시집 올 때 결혼 미천을 친정부모님이 대주시기도 했지만 그런 와중에 여자도 비상금으로 얼마는 들고 있어야 한다며 친정어머니가 따로 챙겨주신 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제가 주식을 좀 했는데 거기서 생각보다 수익이 좀 났었거든요. 그래서 그 돈에 남편과 제가 같이 모은 적금 그리고 시부모님이 당시 살고 계신 빌라의 보증금 전부 다 싹싹 끌어모으고 그래도 부족한 건 대출받으면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꺼내니 남편이 어쩔 줄 몰라 하대요. 고맙다 하면서도 미안하다 그러고 미안하다 하면서도 몇 번이나 고맙다 하고 제 성격이 원래 마음먹은 건 빨리빨리 해치우는 편이다 보니 마음먹은 그날부터 열심히 발품눈품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세대수가 많지 않고 금매로 나온 아파트 하나를 찾긴 했는데 계약 직전에 대출을 조금이라도 줄여볼까 싶은 생각에 신우들에게 연락을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자기들 부모님 모실 아파트를 마련하자고 하는 건데 얼마라도 보태겠지 싶은 기대도 솔직히 있었고요. 그런데 신우들 하는 말이 남편과 저희 둘이 낸 아이디어 아니냐며 그러니까 저희 둘이 알아서 하라대요. 자기들이 보기엔 시부모님 두 분이 빌라에서도 아무 문제 없이 잘만 지내시는데 저희가 괜히 일을 벌린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말이죠. 내심 야박하다 싶었지만 왠지 치사스러운 마음에 저도 두 번은 안 물었습니다. 그러냐고 알겠다 하고 말았네요. 그리고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이러나 저러나 제가 집어넣은 돈이 제일 많으니 제 명의로 사서 살게 해드리자 그렇게 된 거였어요. 남편하고 공동 명의로 할까 싶기도 했는데 남편이 그냥 제 명의로 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시부모님을 아파트로 모셨는데 두 분 다 그때까지도 명의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으시더니 갑자기 트집을 잡기 시작하셨어요. 집 사는데 당신들 전세 보증금도 들어갔으면 공동 명의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제가 마치 두 분 전세 보증금을 가로챘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그러면 처음부터 제가 이사하자고 했을 때 싫다 하시지 그러셨냐니까 그건 또 못 들은 척 하시고 결국 제가 그런 시부모님께 그럼 그 보증금 빼드릴 테니 다시 사시던 곳으로 돌아가시겠냐 물었습니다. 아니면 대출이고 뭐고 두 분이서 다 갚으시겠냐고 그러면 저는 제 돈 다 빼서 나가겠다고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더는 입 딱 다무시고 명의 가지고 왈가왈부를 안 하시더라니까요. 물론 이후로도 다른 시시콜콜한 일들로 제 속을 긁으시기 일쑤였지만요. 한편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어느새 안정기에 접어들어 여러 가지로 만족스러운 나날이었어요. 남편이나 저나
서로 싫다하는 건 안 하는 성격이다 보니 서로 마음고생 시키는 일도 없었고 종종 주변에서 신혼이냐 물을 만큼 사이가 좋았답니다. 그런데 그런 남편이 올해 초 퇴근길에 신호등 건너다가 버스에 치여서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떠났어요. 앞으로 한 10년만 더 일하고 은퇴하자. 은퇴해서 우리 둘이 여기저기 여행 다니며 재밌게 살자. 그 무렵 남편이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었는데 그렇게 허무하게 떠나더라고요. 인생 참 별거 없다 싶대요. 그러다 지난달이었습니다. 웬일로 시부모님도 그렇고 신우들까지 저더러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정리를 좀 해야 하지 않겠냐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때 직감적으로 돈 이야기를 하려는 건가 싶더라고요. 남편 생전에 시부모님 생활비 대부분을 저희가 담당했었거든요. 참고로 시부모님한테 저희가 100만 원, 신우 둘이 각자 25만 원씩 보내드리다가 남편 떠나고 나서는 제가 보내드리던 돈을 줄였습니다. 맞벌이에서 당장 외벌이가 된 것도 있었고 어쨌든 산 사람은 살아야 된다고 저도 저지만 미술 전공이던 딸의 수업료를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그래서 50만 원만 보내드린다 말씀드렸고 아버님 어머님 두 분 다 수학이 너머로 목소리가 좋진 않으셨지만 알아서 하라고 하시대요. 그리고 솔직히 그 당시 저에게는 두 분 기분을 헤아려 드릴 만한 여력이 없기도 했고요. 아무튼 그렇게 약속 당일 시댁에 다 같이 모였는데 큰 신우가 먼저 저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더니 생각지도 못한 아파트 명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몰라요. 한다는 소리가 아들 잃은 부모 마음이 오죽하겠냐 하더니 아버님 어머님 두 분 다 너무나 외롭고 헛헛해 하신다면서 이참에 두 분 살고 계신 제 아파트 명의를 두 분 명의로 바꿔드리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하다못해 아들이 당신들한테 집이라도 해주고 떠났다 뭐 이런 위로를 받으실 수 있지 않겠냐면서 말이죠. 그리고 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만 있을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록 대출을 남편하고 같이 갚긴 했지만 그래도 제 명의인 아파트인데 명의를 바꿔드린다고 아버님 어머님이 위로를 받으신다니 뭔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고 싫다고 했네요. 그랬더니 그렇게 안 해주면 제가 언제든 두 분을 내쫓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며 시부모님이 불안해서 어떻게 사시겠냐고 뭔가 믿고 의지할 만한 그런 게 있어야 할 거 아니냐대요. 그리고는 한다는 말이 걱정 말라며 시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그 아파트는 다시 저에게 오게 해주겠다는데 솔직히 그 말을 어떻게 믿나요? 막말로 제 손 떠나고 나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싫다. 왜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야 하냐 하고는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우 둘 다 우리 가족을 못 믿는 거냐며 길길이 날뛰는데 못 믿는 건 오히려 시부모님이나 신우들 아니냐 했네요. 제가 재혼이라도 할까봐 걱정되니까 제 아파트라도 어떻게든 가져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자 신우가 시부모님 재산도 제가 다 가져갔지만 그래도 자기들은 아무 말도 안 했었다면서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들으니까 우라가 치밀더라고요. 막말로 그 얼마 되지도 않는 전세보증금 진작에 내드리고 세입자를 받았으면 아니 아예 팔아버렸으면 1억은 우습게 남겨먹었을 텐데 말이죠. 아무튼 어쨌든 제 딴에는 어떻게든 시부모님을 좀 더 편하게 계시게 할 생각이었는데 신우한테 그런 소리를 듣고 앉아있으니 내가 무슨 쓸데없는 짓거리를 했는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누고 2주 만에 시부모님한테 이사하실 집 알아보시라 했어요.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 사는데 보태셨던 두 분의 보증금도 제가 10원 하나 안 빼먹고 고스란히 돌려드릴 거니 그 돈에 맞춰서 이사하시라고 했죠. 그랬더니 이제 난리가 났어요. 신우들도 저더러 아무리 자기들 오빠가 죽었어도 그렇지 하루아침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냐면서. 그런데 제가 느낀 건 남편 죽고 나서 오히려 저를 가족이 아니라고 선포한 건 시부모님과 신우들이었거든요. 하지만 더 황당한 건 그런 와중에 시부모님이 저를 상대로 생활비를 가지고 흥정을 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이사를 갈 때 가더라도 생활비는 예전처럼 100만 원씩 보내라고, 그러지 않으면 하늘에 있는 당신들 아들이,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저를 용서치 않을 거라나요? 그리고 저도 이때는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 죽고 며느리가 시부모 생활비 챙겼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생활비도 이제 못 드린다 그러니 연락하지 마시라 그렇게 내질러 버렸죠. 그리고 이후로 변호사를 만났는데 변호사 말이 저더러 신경 쓸 거 하나 없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을 살펴봐도 제 명의로 된 아파트고
명의자인 제가 그럴 의사가 없는 한 시부모님이 제 아파트를 가로채는 건 가당치도 않은 일이라면서 말해요. 그리고 저희 딸도 이젠 제가 자기 할머니나 고모들한테 어지간히 시달리는 걸 눈치챘던 건지 자긴 상관없으니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친정에 들어가서 사는 쪽으로 얘기가 되어가고 있어요. 남편하고 살던 아파트는 당분간 비워두고 어머님 아버님 사시는 아파트는 생각만 하면 한숨부터 나오는 게 지금 이사 안 가신다고 버티고 계시거든요. 일단 겨울은 계시게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아무튼 내년 봄쯤에는 앞으로 전망이 어떻건간에 그냥 팔아버리려고요. 솔직히 시작부터 받은 거 하나 없었어도 남편을 생각해서 시부모도 내부모다 생각하고 두 분 돌아가시는 날까지 며느리 도리는 다 하려고 했는데 저 혼자 한 약속이지만 지키지 못하게 된 현실이 남편을 생각하면 미안하고 그래요. 하지만 남편도 그곳에서 저를 이해해주고 있겠죠. 아무튼 당분간은 제 마음 추스리고 애만 보면서 살렵니다. 시댁 쪽은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